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드림호텔 유리.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누군가의 죄가 흘러내리는 검은 눈물처럼 번진다. 최상층 스위트룸안 불 꺼진 방 한가운데에서 채화영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있지만 입술은 잔에 닿지 못한다. 눈밑은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깊게 꺼져 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원하는 것은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여자. 하지만 지금 그녀를 흔드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한영자와 이강혁. 절대 자신의 그림자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이 무너뜨리고 싶었던 여자. 곁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독처럼 찌른다. 강혁 씨까지 나를 배신해? 채화영이 낮게 중얼거린다.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포에 가깝다. 순간 탁자 위 휴대전화가 울린다.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숨소리만 들린다. 누구야? 채화영이 날카롭게 묻지만 대답은 없다. 그러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목걸이를 건드리면 당신이 묻은 죄도 같이 깨어나. 그 순간 채화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지고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로 번져나간다. 마치 피처럼. 같은 시각 수킨의 반찬가게 골목은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둡다. 낡은 간판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가게 안 형광등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한다. 정수키는 잠든 듯 보였지만 손은 목걸이를 꼭 쥐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입술로 계속 같은 말을 되낸다. 우리 아기들 지켜야 해. 우리 아기들. 오장미는 그런 수키의 곁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엄마가 품고 있는 목걸이, 그 안에 숨겨진 사진,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채화영의 그림자. 장미는 직감한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엄마가 잃어버린 기억, 자신이 태어난 비밀, 마서린이라는 또 다른 이름과 이어진 모든 악연의 시작이다. 그때 가게 뒤편에서 아주 희미한 금소금이 들린다. 철컥. 장미가 고개를 든다. 다시 한번 철컥.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장미는 숨을 죽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나무 주걱을 움켜쥔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검은 우산을 접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온다. 빗물에 젖은 검은 코트, 흐트러짐 없는 눈빛, 그리고 죄책감을 숨긴 듯한 차가운 표정. 이 시간에 남의 가게엔 왜 들어와요? 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한다. 강혁은 대답하지 않고 수키의 방 쪽을 바라본다. 목걸이만 가져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장미는 수키 앞을 막아선다. 그게 뭔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강혁이 천천히 장미를 바라본다. 알기 때문에 가져가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수키가 눈을 뜬다. 강혁을 보자마자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지른다. 안 돼. 또 뺏어가려고 왔어. 그 여자야. 그 여자가 보냈어. 장미가 놀라 수키를 안지만 수키는 목걸이를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는다. 이건 우리 장미 거야. 우리 서린이 거야.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에 강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린다. 장미는 그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는다. 당신도 알고 있죠? 우리 엄마가 뭘 겪었는지. 강혁은 입술을 굳게 다문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장미는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처절하다. 우린 모른 채로 너무 오래 당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차 브레이크 소리가 거칠게 울리고 곧바로 강백호가 뛰어들어온다. 비에 젖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모습. 그는 장미와 수키를 확인하자마자 강혁 앞으로 다가선다. 한 발만 더 움직이면 바로 고소합니다. 변호사답게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다. 강혁은 백호를 조용히 바라본다. 마치 그 남자 역시 곧 이 진실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아는 사람처럼. 강백호 씨, 당신은 오장미 씨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호의 눈빛이 굳는다.
무슨 뜻입니까? 강혁은 수키가 쥔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한다. 그 목걸이 안에 진실이 열리면 오장미 씨 곁에 서 있는 게 지금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을 겁니다. 장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수키를 향해 아주 낮게 말한다. 정숙혜 씨, 그 목걸이는 사람을 살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건입니다. 수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이건 우리 아이들 지키는 거야. 그날 내가 못 지켰으니까 이번엔 지켜야 해. 그 말에 장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혁을 밀쳐낸다. 가요. 오늘은 엄마 앞이라 참는 거예요. 다음엔 경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봐요. 강혁은 돌아서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멈춰선다. 그리고 비에 젖은 골목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가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남는다. 그런데 그 순간 수키가 갑자기 장미의 손목을 붙잡는다. 아이 같던 눈동자 속에 아주 잠깐 예전의 또렷한 정신이 돌아온다. 장미야, 내 아빠 살아있어. 장미의 숨이 멎는다. 백호의 얼굴도 굳어버린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수키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눈을 깜빡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번 열린 진실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 드림호텔 회의실에는 아침부터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흐른다. 마대창은 이 사진들 앞에 앉아있지만 밤새 수십 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인다. 손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 사본이 들려있고 그 옆에는 수키와 갓난아기 둘이 찍힌 낡은 사진이 놓여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채화영이 들어선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아하다. 하지만 마대창의 눈은 속지 않는다. 그는 평생 사람의 욕망을 읽어온 남자다. 오늘부로 드림그룹 후계자 관련 모든 절차를 재검토한다. 마대창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인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고 멀리서 그 말을 듣던 마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린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린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떨린다. 마대창은 서린을 바라본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손녀. 그러나 그 손녀가 정말 자신의 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짓의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것인지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 서린아, 잠시만 기다려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 하지만 서린은 웃는다. 눈물 고인 눈으로 웃는다. 기다리라고요? 평생 기다렸어요.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려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후계자가 되려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다렸다고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는다. 채화영이 서린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서린은 한 걸음 물러선다. 엄마, 나 정말 엄마 딸 맞아? 그 한마디에 채화영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무너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왜 다들 내 눈을 피하는데? 서린의 목소리가 찢어진다. 왜 엄마는 내가 물어보면 화부터 내는데? 왜 할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미안한 얼굴을 하는데? 채화영은 서린의 팔을 붙잡는다. 너는 내 딸이야. 그 사실은 아무도 못 봤고. 그러나 서린은 차갑게 손을 뿌리친다. 엄마가 그렇게 말할수록 더 무서워.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린다. 모두가 돌아본다. 들어온 사람은 한영자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냉정함과 한 가족의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분노를 동시에 품은 얼굴이다. 그녀는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서류 봉투를 내려놓는다. 이건 정숙혜 씨 사고 당시 병원 근무자 진술서입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번뜩인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영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내 가정을 흔들었으니까요. 이제 나도 당신 집안을 흔들 차례예요. 채화영은 비웃는다. 당신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지켜놓고 나를 건드리겠다고. 순간 영자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는다. 남편을 빼앗긴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된 여자가 무서운 거지. 회의실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는다. 마대창은 서류를 펼쳐보고 점점 얼굴이 굳는다. 그 안에는 오래전 마동석 실종 당시 마지막 통화 기록, 수키의 사고 직전 병원 이송 기록, 그리고 채화영이 자신의 이름으로 지시한 비밀 입원 기록이 담겨 있다.
채화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평정심을 잃는다. 조작이야. 그녀가 낮게 말한다. 전부 조작이야. 그러나 영자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채화영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한 아이는 사망 처리해. 살아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는다. 설이는 숨을 쉬지 못한다. 엄마 그녀가 겨우 부른다. 채화영은 설인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 얼굴을 뒤덮는다. 그래. 내가 그랬어. 회의실 전체가 술렁인다. 하지만 널 위해서였어. 널 지키려고. 널 드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만들려고.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친다. 나를 위해서? 그녀의 눈물이 떨어진다. 엄마가 지킨 건 내가 아니라 엄마 욕심이잖아. 한편 반찬 가게에서는 수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장미는 엄마 앞에 앉아 계속 묻는다. 아빠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제발 기억해봐. 수키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한다. 몰라 무서워. 그날 비가 왔어. 차가 있었어. 동석 씨가 피를 흘렸어. 그런데 누가 데려갔어? 장미는 숨이 막힌다. 복길은 옆에서 주먹을 꽉 쥔다. 그때 분명 사라졌다고 했잖아. 죽었다는 말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고. 백호는 장미를 바라본다. 이 진실이 장미를 무너뜨릴까봐 두렵다. 하지만 장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다. 나 드림호텔 갈 거예요. 백호가 막아선다. 지금은 위험해요. 장미는 고개를 든다. 계속 도망치니까 엄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물어볼 차례예요. 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아빠를 어디에 숨겼는지, 내 쌍둥이 동생을 왜 빼앗아갔는지. 백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한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태평이 뛰어들어온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다. 장미야, 큰일 났어. 누가 보라를 데려갔어. 모두의 시간이 멈춘다. 태숙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다. 우리 보라가 없어졌다고? 우리 애가 왜? 곧이어 태평의 휴대전화로 영상이 도착한다. 화면 속 보라는 낡은 창고 같은 곳에서 울고 있다. 그리고 화면 밖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들린다. 목걸이를 가져와. 아니면 아이는 돌아가지 못해. 수키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안 돼. 또 아이를 데려갔어. 또 장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다. 백호는 이를 악문다. 이건 선을 넘었어. 하지만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쥔다. 내가 갈게. 모두가 말리지만 장미는 이미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뭐라도 지킬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내 손으로 끝낼 거야. 그리고 예고편의 분위기는 더 어둡고 빠르게 몰아친다. 폐창고로 향하는 장미의 발걸음, 뒤따라가는 백호의 차, 드림호텔에서 뛰쳐나오는 설인, 회의실에서 서류를 찢어버리는 채화영, 심장약을 찾다가 바닥에 쓰러지는 마대창,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강혁의 떨리는 손. 아이를 건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혁이 낮게 말한다. 수화기 너머에서 채화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강혁 씨,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 당신 손도 이미 피투성이야. 강혁은 눈을 감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스친다. 그래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진다. 그리고 채화영이 아주 낮게 웃는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강혁은 대답하지 못한다. 당신을 살리려고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채화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뀐다. 사랑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폭발한다. 나를 사랑한다더니 결국 나를 심판하겠다는 거네. 강혁은 고통스럽게 숨을 내쉰다. 사랑에서 지옥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지옥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저였어요. 이 말을 들은 채화영은 웃다가 울다가 다시 웃는다. 그럼 같이 죽자. 폐창고 안 보라는 의자에 묶인 채 울고 있다. 흔들리는 형광등 아래 장미가 들어선다. 보라야. 장미가 달려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채화영도 강혁도 아니다. 염산월이다.
평소의 푼수 같고 허당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날카로운 욕망이 서려 있다. 놀랐니? 나도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장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본다. 당신이 왜 염산월은 웃는다. 다들 채화영만 무서운 줄 알더라. 근데 말이야, 오래 구박당한 사람은 한 번 물면 더 지독해. 그녀는 목걸이를 향해 손을 내민다. 그거 줘. 나도 이제 한몫 챙겨야겠어. 장미는 보라를 바라본다. 아이부터 풀어요. 염산월은 고개를 갸웃한다. 싫은데? 나도 이제 협상이라는 걸 해보려고.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고 설인이 들어온다. 젖은 얼굴,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한 표정. 그 목걸이 나한테 줘. 장미는 놀라 설인을 바라본다. 여긴 왜 왔어? 설인은 눈물을 삼킨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건지, 이용한 건지, 할아버지가 나를 아낀 건지, 피 때문에 붙잡은 건지 나도 알아야겠어. 장미는 천천히 목걸이를 움켜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서로를 미워해야 하는데 너무 닮아버린 두 얼굴. 한 명은 빼앗긴 딸로 살았고 한 명은 거짓 왕관을 쓴 딸로 살았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린다. 백호가 뛰어들어오고 뒤이어 준호까지 나타난다. 준호는 설인을 보자마자 멈칫한다. 설인은 그런 준호를 보고 처참하게 웃는다. 당신은 누구를 구하러 온 거야? 나? 아니면 오장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설인의 눈빛이 완전히 무너진다. 역시 아니었네. 나는 또 혼자였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 걸어 들어온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검은 코트의 강혁이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다. 백호가 장미 앞을 막아선다. 그 총 내려놔. 강혁은 모두를 지나쳐 보라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준다. 염산월이 소리친다. 뭐 하는 거야? 우리 거래했잖아. 강혁은 차갑게 말한다.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거래는 끝났습니다. 염산월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찰이 가까워지고 있다. 염산월이 당황해 뒤로 물러나고 설이는 목걸이만 바라본다. 장미는 목걸이를 열어보려 한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그리고 마침내 목걸이 안쪽에 숨겨진 칸이 열린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필름 조각과 오래된 병원 팔찌 2개가 들어있다. 팔찌 하나에는 오장미의 이름이, 다른 하나에는 마설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다. 모두가 숨을 멈춘다. 장미의 손이 떨린다. 설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왜 아버지 이름이 달라? 누군가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다.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힌다.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고 준호는 설인을 바라보고 강혁은 고개를 숙인다. 이 진실은 쌍둥이의 비밀보다 더 깊고 잔인한 지옥의 문이었다. 드림호텔로 화면이 전환된다. 채화영은 혼자 회장실에 서 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들은 사람처럼 조용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섭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다. 마동석, 정숙희, 젊은 채화영, 그리고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한 남자의 사진. 채화영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미친 듯 웃는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오는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영자가 들어온다. 이제 끝났어요. 영자가 말한다. 채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끝은 내가 정해. 당신이 무너뜨린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다. 채화영은 웃는다. 사과? 내가 왜? 내가 살아남으려고 한 일이 죄야? 영자는 분노를 참으며 말한다. 남의 아이를 빼앗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은 사람까지 만든 게 살아남는 거라고요? 채화영은 눈을 부릅뜬다. 그 여자가 먼저 내 인생을 빼앗았어. 내가 갖고 싶던 남자, 내가 올라가야 했던 자리, 내가 받아야 했던 사랑. 전부 그 여자가 가져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절규가 된다. 영자는 그런 화영을 바라보다 낮게 말한다.
당신은 사랑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말에 채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바로 그때 남봉이 회장실 문 앞에 나타난다. 두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한다. 남봉은 화영을 바라본다. 젊은 시절 책받침 속 여신처럼만 남아있던 여자. 하지만 지금 눈앞에 그녀는 사랑받지 못한 욕망의 괴물처럼 서 있다. 화영아, 그만해. 남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채화영은 천천히 웃는다. 오빠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남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다. 채화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 다들 나를 버리는구나. 마지막 30초처럼 장면들이 폭풍처럼 교차된다. 장미가 목걸이 속 필름을 빛에 비춰보고 눈물을 흘린다. 설인이 친자 확인서를 찢으며 비명을 지른다. 백호가 장미를 끌어안고 당신이 누구 딸이든 난 안 떠나요라고 말하지만 장미는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어요라며 밀어낸다. 준호는 설인을 붙잡고 너는 가짜가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설인은 그럼 왜 내 손은 한 번도 먼저 잡아준 적 없는데라며 울부짖는다. 마대창은 회장실 바닥에 쓰러져 산소를 찾고 염산월은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다 누군가에게 붙잡힌다. 강혁은 경찰 앞에서 총을 내려놓으며 모든 지시는 채화영 대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채화영은 호텔 옥상 난간 위에 선 채 비에 젖은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발신자는 정숙희. 채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 숙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다. 아주 맑고 또렷하고 서늘하다. 화영아. 그 한마디에 채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너 기억이 숙희는 낮게 말한다. 다 났어. 내가 내 아이를 데려간 날도 동석 씨를 사라지게 만든 날도 내가 웃으면서 나를 죽이려던 얼굴도. 채화영은 비틀거리며 난간을 붙잡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호텔 로비 대형 스크린에 오래된 영상이 송출된다. 젊은 채화영이 병원 복도에서 아기를 안고 사라지는 장면. 드림호텔 직원들과 기자들이 모두 그 영상을 바라본다. 채화영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영상의 마지막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나타난다. 죽은 줄 알았던 마동석.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한다. 만약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내 딸들을 찾아줘. 장미와 설인이 동시에 화면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은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영상 속 마동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흘러나온다. 첫 번째 아이는 장미가 아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장미의 손에서 목걸이가 떨어지고 설이는 숨을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난다. 백호와 준호의 얼굴이 굳고 채화영은 옥상 위에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이제 알겠니?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야. 그리고 검은 화면 위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마지막처럼 울린다. 오장미, 내가 찾던 진짜 첫 번째 남자는 아직 살아있다.